오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출연국 문답에서 답변을 보면 국내와 미국 조야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양한 가능성이 뭔지는 알아요. 그리고 미국 국내외 조야도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네. 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측면을 보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네네. 그 미국의 공화당 싱크탱크의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있어요. 네. 최근에 거기서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바이든을 물어뜯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야. 인플레이션하고 네. 핵 정책하고. 그런데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술핵 무기 개발하는 거를 바이든이 백지화 시킨 게 너무 못마땅한 거야. 아니 푸틴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압도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술핵입니다. 러시아에는 2,000기. 그러니까 미국의 10배가 넘어요. 네. 미국의 10배의 전술 핵탄두를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리고 지금 그거를 실존해서 써먹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뭐가 있냐 변변하지 않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걸 네가 왜 막아서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열세에 놓이게 네. 하고 비교가 바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걸로 바이든을 물어뜯다. 그러면서 주된 주문 사항은 뭐냐? 그 저 핵 정책 바꿔라. 바꿔라. 또 개발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핵을 전술핵을 더 보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도 예. 전술핵 보유 압박을 받고 있는 거야. 버티고는 있지만.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푸틴의 핵 위협이 더 구체화되고 네. 무언가 이제는 핵 전쟁의 공포가 현실화됐을 때 중간 선거쯤 됐을 때 공화당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유 바이든으로서는 거기 앞에서 핵 없는 세상 얘기하기가 졸라 어렵지. 그러니까 당장 표가 달려 있으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아하. 미국 조야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 지금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핵무기가 필요하다. 그걸 러시아만 갖고 있고 미국은 무장 해제돼 있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싱크탱크들이나 전략가들이 의외로 많어.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한국에도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오로지 확고한 신념은 뭐입니까? 네. 핵이라는 것은 쓸 수 없을 때는 억지력이 안 된다. 쓸 수 있는 핵이어야 억지력이다. 이 사고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이게 서로 이제 나 핵 있으니까 건들지 마 이게 아니라 쓸 수 있는 핵무기 몇 개 있다. 이걸로 또 평가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ICBM 뭐 전략 핵폭격기 뭐 중거리 미사일 많으면 저건 액세서리고 네. 진짜 핵무기는 약간 작은 거라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게 진짜야. 아하.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가 냉전 시대 가졌던 핵무기 개념이 바뀐 겁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전략의 감각을 지금 푸틴, 김정은이 다 수용해 버린 거예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확장 억제력을 얘기하고 전술핵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건 뭡니까? 미국의 핵우산은 정치적 공약이다. 찢어진 우산이다. 못 믿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핵의 현실적인 어떤 실존, 네. 실체를 이제는 고민할 때 아니냐. 결국은 이 얘기는 뭐야? 전술핵, 즉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핵이어야 된다. 이게 지금 냉전 시대하고 달라진 거지. 냉전 시대 핵은 뭐야? 핵은 보유하되 써먹을 수 없고 오히려 핵은 실전에서 써먹지 않을 때 그 억제 효과는 더 크다. 그렇죠. 이렇게 믿어왔던 건데 이거는 토마스 쉘링이라는 게임 이론가가 개발한 억지 이론의 기초입니다. 네. 이게 냉전 시대 억지 이론의 기초예요. 그러면은 보유만 하고 있어도 억지가 된다는 건데 이거를 그 핵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고 보유했다는 그 사실 자체. 네. 요걸로서 어떤 그 억지가 된다고 보는 건데 이걸 일컬어 핵의 그림자 정치라 그래.
핵무기는 그 그림자로서 그림자로서. 그것만으로도 이 저 공멸의 그 그렇죠. 파국적 공포 이런 그 파국을 게 공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국제 질서는 작동한다. 네. 억지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와서 이런 사상이 바뀌는 거야. 써먹지 못하는 핵무기가 어떻게 억지력이냐? 야, 또 그렇게도 개념이 또 이렇게 상황이 지금 바뀌네요. 바뀌면서 핵전쟁의 문턱을 낮추고 네. 누가 먼저 실전에서 전술핵을 써먹느냐 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엔 트럼프는 지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바이든이 와서 백지화 있고 지금은 푸틴이 하고 있고 푸틴이. 김정은이 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의 핵 전략도 바뀌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걸 일컬어 가지고 제가 요미우리 신문에 재밌는 게 나와 있던데 네. 뭐 재밌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 일본 방위연구소의 연구실장이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하는 데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3의 핵시대가 왔다. 제1의 핵시대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던 때. 네. 이게 제1시대고 제2시대는 핵은 보유하되 실전에서 써먹을 수 없다는 냉전 시대 쓰게 제2시대. 되면 완전 다 이제 공멸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써먹을 수 있는 핵무기를 추종하는 제3의 핵시대. 이래서 제3의 핵시대가 왔다는 거거든요. 네, 네. 무섭네요. 그러면은 일본의 전략가들이 대부분 그 생각이거든 지금. 그래가지고 저 적기지 타격 능력, 이제 공격 미사일을 갖겠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핵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 개념에서 나온 거고. 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3의 핵시대의 정의에 따르면은 핵전쟁을 각오할 수 있어야 상대방을 제압한다. 이 얘기거든. 지금 뭐 푸틴의 전략하고도 이제 맞닿아 있는 것 같고. 와,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전술핵 논의의 배경이에요. 전술핵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제 국지전도 이거는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주기 네. 식으로 가진 게 아니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핵 전쟁의 문턱을 낮추는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그러면은 진짜 바람대로 국지적으로 그냥 작은 핵 한두 방 터뜨리고 분쟁이 그러면 통제되고 마무리될 수 있겠느냐. 네,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게 아니고 네. 전술핵이건 전략핵이건 핵 똑같은 핵전쟁이 그 한 번의 효과는 너무 치명적이라서 이거는 즉각 핵 확산으로 이어진다. 즉 핵의 국제 질서 무너지는 거다.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핵을 갖겠다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제 미국의 그 패권 사상이에요. 예. 그런데- 아마겟돈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다른 쪽에서 뜻밖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케네츠 왈츠라고 그 국제 정치학의 신현실주의라는 거를 만들어서 아주 그 굉장히 유명한 네.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케네츠 왈츠가 그 신현실주의를 표방한 5, 60년대부터 해왔던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나라가 핵을 가지면 전 세계는 더 평화롭다. 그런 주장도 있었어요. 다 이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안 건드린다. 이런 서로 안 건가요? 건드린다. 그러면서 저기 최근에 공격적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존 미어샤이머 같은 사람도 네. 왜 맨날 북한하고 뭐 비핵화해라 뭐 어째라 이런 얘기 하냐. 그래요? 가지라 그래라 그냥. 가지라 우리도 가지면 된다. 그래서 핵 확산을 막으려고 네. 미국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걸 못마땅해 하는 일군의 그 전략가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핵을 갖든 뭘 갖든 간에 그런 세력과 세력이 있고 그 세력권이 전부 인정되는 가운데 세력 균형을 이루는 거고 네. 그런 균형 그 자체가 평화고 안정이야. 뭘 자꾸 뭐 그래요. 외국에 간섭하고 네. 국제 질서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뭐 유엔 안보리가 있고 IAEA가 있고 NPT 조약이 있고 그런 자유주의적 사상은 그 자체가 위험한 거야. 네. 오히려 미국이 했던 모든 전쟁 봐. 남의 나라 민주주의 지킨다는 명분으로 간 거 아니야. 자유주의 사상으로. 그래가지고 없다. 저기 뭐야 전쟁은 자유주의자들이 일으킨 거요. 현실적인 세상을 봐라. 그래서 그걸 다 인정해버리고 차라리 그게 더 평화롭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공화당의 그 전술핵 음, 보유 주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아, 이런 명강은 어디 가서 못 들을 텐데. 오마이 조금 TV를 어려우실 통해서. 거예요. 네, 그래도 저희 공부하는 어. 기분으로 강의 듣는 기분으로 듣고 그게 있습니다. 오늘날 윤석열유를 이루는 거예요. 맥이 다 그러면은, 있네. 핵에는 핵. 예, 윤석열이 얘기하는 확장 억제는 크게 네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각각이 트레이드 오프, 즉 선택적 옵션인데 우선 가장 많이 주장되는 게 전술핵 공유. 네. 뭐 대통령 본인은 뭐 자기는 그런 주장 한 적 없다 전술핵 그러지만 공유. 엄연히 지난 대선에 국민의힘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아하. 전술핵을 공유하거나. 정수핵 공유와 해구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해구산은 뭐 해구산은 적용받았다. 정치적 공약입니다. 아, 정치적 공약이다. 네, 그거는? 정치적 공약이고 음. 전술핵 공유는 실존하는 핵을 실존. 이거를 갖다가 한국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더라도 우리가 참여해서 통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지금 거예요.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뭐 잠수함이 와서 여기 근해에 이제 대기를 한다든가 항공모함이 온다든가 뭐 이런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핵 공유의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공유가 아닙니다. 그건 공유가 아니다. 그거는 미국 그 개념은. 독점이에요. 와 있든 어쨌든 간에 냉전 시대 우리가 91년에 철수했지만은 전술핵 무기가 한국 땅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네. 그런 어떤 형태. 지금 나토 국가 중에 이제 네덜란드, 터키, 이태리 이런 독일 네. 이런 나라들의 그 군사 기지에 미국 중력 핵폭탄 네. 그 B-61이 와 있다고. 이런 식의 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치가 돼 있는 예. 상황이다. 공유가 돼 있는 핵공유. 상황이다. 예. 이런 것이 1번 옵션이고 음. 2번 옵션은 뭐냐면 맞춤형 억제 전략인데 네. 그건 뭐냐면은 와 있기 어렵다면은 단계별로 핵전쟁 징후가 있을 때 핵전쟁 초기, 핵전쟁 과정, 핵전쟁 이후에 가지고 요 각각에 맞게 미국의 전략 폭격기 뭐가 오고 핵잠수함 뭐가 오고 뭐가 해서 이때 이거를 반드시 핵을 사용하겠다는 보복으로 네. 아하. 이런 억제 핵무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보증을 해라는 거지. 이게 맞춤형 억제 전략이에요. 맞춤형 억제 전략이다. 예, 이런 거고 세 번째 옵션이 있는데 네. 이 모든 걸 작전 계획화하자. 정치적 공약은 못 믿겠다. 아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고 시나리오를 짜자. 한미의 그 연합 작전 계획 같이 네. 별도 핵 전쟁 계획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지금의 한미 연합 작전 계획 뭐 작게 5015, 옛날에 5027 이런 거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핵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음. 재래식 전쟁만을 가정으로 네. 해서 연합방위 체제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핵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놔라. 아, 이걸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네. 이제 핵이라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그 사용을 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가진 그 외에 다른 비핵 재래식 무기들, 네.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국에 쏟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재래식 무기에 의한 억제 계획도 보완책으로 내놔라. 그래요.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얘기한.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그 부분 중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통령실이나 외교안보 라인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듣고 있다 이거는 듣고 있다, 상당히 경청하고 있다. 많이 나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일단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네. 그 이제는 결심할 때가 됐다. 1991년에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한에 맺어진 거죠. 노태우 대통령이 한 거죠. 그렇죠. 그거 이제는 파기 선언해야 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은 파기해야 된다. 왜 파기해야 우리만 그걸 된다. 지키고 있냐? 어. 깨진 거나 다름없지 않냐?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이 이야기는 네.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요구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한 근거가 비핵화 공동선언인데 그렇죠. 한반도 비핵화. 이게 파기되면 각자 자기가 갈 길 가자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북의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도 없어 사실은. 그럼 북한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핵보유국이라는 그러니까 거 인정해 차라리 주는 거잖아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우리도 핵 가지고 있자. 핵 그에 무장하자. 그에 상응한 결심. 그러니까 결심의 가로 안에 들어간 말이 사라져 있는데 네. 그건 이제 한국도 핵 주권을 행사하자는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될 그러면은 것 이거는 같은데. 전술핵 배치 얘기가 아니라 예. 핵무장이에요. 아까 얘기한 네 가지 확장 억제 그것도 옵션에 아니네요. 없는 거. 예. 아예 핵 무장을 해버리자는 거죠. 핵무장이죠. 아니, 핵 옵션을 우리가 갖는 건데 네네네. 우리 주권을 아시다시피 예. 우리의 핵무장은 그 국제 NPT 조약,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있고 그걸 집행기구로서 IAEA 국제 원자력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전 세계 핵을 통제하고 비핵 국가를 사찰하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핵을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팩트얘기네요. 이걸로도 예. 성에 덜 찼는지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네. 더 가혹하게 제약을 하고 있어요. 그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하면 한국은 원자력 발전 외에 네. 핵을 개발, 생산, 배치, 재처리, 핵연료 재처리 이렇게 다 금지돼 있다고. 몽땅.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미국이 주는 원자력 연료를 사용해서 네. 그 미국이 주는 연료만큼을 한국이 지은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돌리고 네. 그다음에 폐기물이 나오는 거는 재처리하지 말고 말고. 그대로 메모하거나 폐기장에 보관해라 이거지. 이게 원자력 협정 이거예요. 족쇄가 예. 채워져 있네요. 예.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핵 주권을 이제 박탈해 버린 건데. 네.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핵으로 무장하려면은 그거 다 가장 풀어야 그 되잖아요. 유력한 방법이 네. 그 원자력 발전소의 폐연료병을 재처리하면 거기서 플루토늄이 나와요. 네. 이걸 갖고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네. 그런데 이 과정이 이제 봉쇄가 된 것이죠. 그 자꾸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플루토늄은 말입니다. 그 인공적으로만 만들어지지 자연 상태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반감기도 좀 빠르고 네.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불안정하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플루토늄을 이제 재처리해서 갖고 있게 되면 핵 무장에도 유리하고 핵 폐기물 관리도 쉬워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재처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재처리는 하고 있는 권한을 거죠.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도 다른 면이 있네요. 있는 것이죠. 자,